네, 안녕하세요. 치포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실 그런 직무일 것 같습니다. 어떤 직무냐? 바로 금융영업입니다. 은행이죠.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은행원이 되기 위한 그런 직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상반기 때도 좀 뽑았는데 하반기 때 훨씬 많은 규모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면 보시진 않더라도 은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금융 NCS,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은행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맛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영업, 은행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개인금융이 있고요. 기업금융이 있습니다. 개인금융은 당연히 개인을 대상으로 어떤 금융상품을 관리해주고 판매하는 것이고요. 기업금융은 당연히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같이 들어가 보시죠. 취업공개업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카페에서 제가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발췌를 해갖고 왔습니다. 업무 소개입니다. 개인금융 업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업무입니다. 당연하네요. 은행에 입사한 신입 직원은 주로 보통 개인금융 쪽으로 많이 담당하죠. 개인금융에서 뭘 하냐? 가계금융, 소비자금융, 리테일 뱅킹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마다 지원했을 때의 명칭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통 회사를 처음 들어가면 개인 고객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인금융 업무 첫 번째 하는 건 무엇이냐? 개인 대상의 수신 업무입니다. 수신 받는다는 거죠. 뭘 받아?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신용?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막 은행 가서 신용 주고 와요? 이게 뭡니까? 바로 돈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고객이 금융기관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저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돈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즉 예금 업무. 그래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금 업무인데 요즘은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여러분들 저금하러, 예금하러 은행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은행에는 어떤 상품이 있냐? 예금 상품, 그 다음에 적금 상품, 그 다음에 신탁 상품 등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탁 상품 쪽에 간다라기보다는 예금과 적금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상품에 고객이 돈을 맡기고자 할 때 그 일을 처리해주는 업무가 일반적인 수신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은행의 상품 소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이 상품이 좋다, 이 상품이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설득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최근에 봤던 신문 기사도 단돈 50원에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50원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는 특히나 예금의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상품을 소개하는데 고객님 저희가 A 상품이 있고 B 상품이 있고 C 상품이 안 그러죠. 고객의 성향을 딱 파악해서 고객님 지금 이런 스타일이시면은 요거 이자 조금 더 드리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메리트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품 소개고요. 계좌 개설 해지한다. 근데 또 인터넷 은행의 출연으로서 이 부분도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기 관리 및 상품 교체 등의 업무를 고객의 성향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행은 세일즈잖아요. 금융 세일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고객이 사실 은행 영업이 다른 영업과 다른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행 영업하러 막 돌아다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은행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내가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닐 필요 없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예금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해서 찾아온다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 뭐가 안 돼요. 카드 뭐가 안 돼. 그랬을 때 창구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영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고객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 고객이 어떠한 뭐 제품을 갖고 있구나. 제품이라고 칭한다면 그렇게 해서 빨리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판매해야 될 상품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행 면접에서도 세일즈 면접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친구가 과연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금융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 전문지식 물론 필요해. 그래서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은행 가려면 지식이 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 은행에 취업이 되는 어떤 구조를 본다면 이미 그런 부분들은 금융 NCS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 지식들을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면접에서는 철저하게 세일즈 위주의 역량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적 지식을 안 보냐? 그건 아닙니다. 전문적 지식은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면 항상 주말마다 어디 갑니까? 교육받으러 가고 자격증 따라가야 되죠. 계속적인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때 인문교육 받으러 들어가서 뭐 합니까? 매일매일 자격증 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때 이 지원자가 알아듣고 따라올 수 있는 지원자이냐 아니면 와 얘는 전혀 가망성이 없겠다.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정량적으로 체크가 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즈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금융 전문 지식은 물론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니까 고객님 A라는 상품은 무엇이니까 사세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각각의 성향에 맞게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끼워 넣어서 팔 수 있는 영업력 등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금융 전문 지식 쪽으로 좀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객 관리 능력과 영업력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 은행 지원하실 때 어찌됐건 처음에 개인 대상 업무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상품의 종류가 확인, 그다음 비교 분석입니다. 은행 업무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지원해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과 KEB 하나은행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우리은행과 상품이 거의 은행들은 비슷해요. 그렇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은행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건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은행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이율은 몇 % 주는 건지 이 정도까지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이죠. 은행에서 근무하신 경험, 은행에서 인턴하신 경험이 있으면 최고로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반적인 세일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이 부분 어필해주면 좋겠네요. 의사소통 능력 기본이죠. 의사소통 능력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설명하는 여러분들의 설명력, 두 번째 설득하는 여러분들의 설득력. 이 부분들을 면접장에서 많이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CS 마인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찾아오겠습니까? 아주 기분 좋고 점잖고 이런 분들만 오는 게 아니죠. 은행은 정말 불특정 다수가 오니까 상황 대처 능력 중요하겠죠. 또 항상 압박이 있죠. 한 목표 지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여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신은 뭡니까? 고객에게 신용을 준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대출 업무다. 그래서 수신과 여신. 수신은 예금 업무, 여신은 대출 업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금융 담당 직원은 여러분들 아직 대출 안 받으셨죠? 학자금 대출 받으셨다면 그건 제외하고 앞으로 회사 다니시면 여러분들은 직장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나오죠. 대학생 등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출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업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보고 해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4대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좀 따집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많은 돈을 버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탄탄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겁니다. 왜? 앞으로 이 지원자는, 이 사람은 우리한테 대출을 해가는데 은행 입장에서 궁금한 건 뭐예요? 얘가 혹시나 돈을 못 갚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 담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신용만 보고 담보 잡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신용에 대한 담보는 뭐예요? 확실한 직장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신용을 확인한다, 대출을 시행한다, 연체나 사후관리 업무를 수신하는 것이 여신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금, 수신 업무는 좀 간단하겠죠. 근데 여신이 조금 더 까다롭겠죠. 이 사람의 신용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절차, 거기에 맞는 기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대상으로 카드보험 신탁 등, 즉 자본시장법 시행되면서 겸업이 가능한 업무, 그래서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금전 신탁, 펀드 업무 등 같은 것도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으로 갈게요. 기업금융 업무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기업금융은요,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1층만 쓰신다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딱 들어갔을 때는 거의 다 개인금융. 저쪽에 구석 쪽에 보면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손님도 없어요, 거긴. 그쪽은 이제 기업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된 직원들이 한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뱅킹, 홀세일 뱅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금융은 뭐 합니까? 기업이 대출 받잖아요. 개인한테 대출해 주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 수익을 먹을 수 있지만 기업 대출이 훨씬 더 크겠죠.
대출 상담, 그다음에 기업도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자금을 운용하니까 수신 업무. 또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은 그래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공장도 있고 또 이 기업의 신용평가 기관이 존재해서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용평가 점수 매기는 것처럼 그런 것과 관련된 신용평가 또 외환 수출하잖아요. 수입하잖아요. 그런 때 있어서 얘네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은행이 중간에 끼고 들어가서 외환에 관련된 업무, 수신 업무 담당, 담보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업무보다는 업무 범위가 조금 더 넓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분석해야 되고 조금 더 리스크 있는 업무가 많죠. 그래서 보통 경력직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도 벌인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체 동향도 파악한다. 신용평가 그다음에 대출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에 직접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금융보다는 외부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첫 번째, 기업 대상으로 대출 상담 및 기업 신용 평가한다라고 얘기해서 기업 금융 담당 직원은 대출 업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규 대출 영업, 그다음에 대출 고객 관리 등 기업 대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대출을 하려면 과연 대출을 얼마만큼까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십시오. 또 담보대출, PF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아파트 짓거나 우리 뭐 부동산, 대규모 어떤 건설 사업할 때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은행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면 시설자금 대출 등 우리가 어떤 걸 좀 구매해야 될 때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장비가 들어가는 의사분들 있잖아요. 병원 같은 거 할 때 다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다 대출도 받죠. 여러분들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이자율 적용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 그리고 역시 기업 신용평가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얘네들이 괜찮게 돈을 벌고 있다. 그럼 얘네한테 돈 빌려주면 큰일 나겠다. 뭐 가지고 검토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죠. 그 다음에 이게 재무적인 부분으로 점검한다라고 하고요. 아까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왜 돌아다닙니까? 실제 사업장이나 공장 같은 데를 방문해서 진짜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대출을 해줘도 우리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야?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많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IBK기업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대출을 해주는 그런 사업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재무적으로는 내가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비재무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겠다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외환 업무입니다. 출입 기업의 경우에 외국 기업한테 직접 돈 주고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여기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을 전달하거나 대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역 환어음을 매입하거나 수출 금융을 시행한다거나 신용장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개인 금융과는 약간은 좀 다른 필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외환 및 수출입 관련 업무는 당연히 법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련 법규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요. 거래 구조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업무 진행 상황, 절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기업들도 상품 들어요. 돈을 운용하잖아요. 예적금 유치 및 상품 판매 등 기업 또한 예적금에 가입하고요. 급여 이체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핫한 시장이었었죠.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우리 쪽으로 좀 가입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었죠. 그다음 펀드 상품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 담당 금융 직원, 기업 금융 담당 직원은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재무팀 만나면서 자금 운영하는 분 만나면서 예적금과 상품 유치하고 다양한 요구도 처리해주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기업은행에 근무하셨던 분의 어떤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브런치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분은 IBK 기업은행에서 일하셨대요. 일했던 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은행 업무는 크게 지점과 본점 업무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다 어디로 간다? 지점으로 가시죠. 지점 업무를 하셨고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둘 다 일했습니다. 직무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신, 예금 업무, 여신, 대출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의 수신에는 돈을 받는 거니까 예금, 그 다음에 출금, 펀드, 여신에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대출과 신용카드 등이 있다. 기업금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에 있어서의 수신과 여신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둘 사이의 차이는 대상이 기업이냐, 개인이냐의 차이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B2C, B2C, B2B가 기업이 되겠죠. B2C가 개인이 되겠죠. 기업금융에는 여신, 수신에 아까 봤죠?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 업무도 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점의 예산 집행 서무도 봤대요. 지점의 예산 집행 서무는 뭐야?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은행 지점은요, IBK 기업은행으로 묶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점에 할당된 예산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각 지점에 할당된 목표가 있겠죠. 그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점포 뭐 통폐합한다, 어떤 점포 폐점한다라고 하는 게 그 회사가 안 좋은 결과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한 해 독립된 회사다. 그래서 각 지점마다 할당된 예산의 집행 여부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회사 재무팀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뭐 격리 출납 아니면 일반적인 서무 업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나도 그런 역할, 내 업무 은행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회사에서의 서무 업무도 내가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시네요. 다음 아까 외환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경 계열이 아닌 지망생들 외환 업무를 내가 어떻게 언제 해봤어? 라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 은행은 전공 무관으로 지원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 연수도 길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업 통해서 관련 지식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나면 일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수를 가다 보면 은행은 좀 많이 뽑아요. 많이 뽑다 보면 제 생각에는 퇴사율까지도 고려하고 좀 뽑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면접에 들어가서 봤는데 교육을 받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나 계산도 안 돼. 이런 분들은 은행은 나랑 좀 안 맞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 때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갱신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또 상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면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배우는 부분도 있고 실제 업무를 보면서 일에 적용해보고 배워나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은행업은 세일즈 맞습니까? 네, 창구에 앉아서 하는 세일즈가 맞습니다. 사람들을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융상품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금융상품 한번 딱 들으면 오 너무 좋다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렵잖아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겠죠. 근데 펀드, 수수료, 이자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 틀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자를 내가 1,000원 준다고 했는데 모르고 2,000원 준다고 아니 1,000원 주는 건데 2,000원 준다고 얘기하면 고객 난리 나죠. 좀 사람 뭐하는 장난치는 거냐 큰일 나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좀 받긴 합니다. 아무튼 본인들이 공부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상품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이해해서 설명해서 설득까지 해야 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은행업에 대한 환상 어떤가요? 그러니까 은행, 금융업 하면 뭐 국제금융, 뭐 외환 트레이딩, 뭐 있어 보이는 일들을 떠올리는데 뭐 꼭 그렇진 않다. 본인마다 금융업에 정의내리는 게 다르는데 너무 환상 갖지 마라. PB처럼 자산 관리해 주는 게 금융업이다. 아니면 외환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수출 도와주는 금융업이니까 본인 나름대로 금융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거다. 나는 어떤 것을 지향한다.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원의 일반적인 하루는 어떻습니까? 지점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또 개인금융의 중심 지점이냐, 공단 안에 있는 곳이냐, 아니면 이분은 외국인, 젊은 층이 많이 오는 역세권에 있는 곳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힌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은행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민은행,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의 은행,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은행에 가셔서 개인금융 중심의 지점 하나, 그 다음에 공단의 지점 하나, 그 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지점 하나 등 같은 은행이지만 다른 조건에 있는 은행들도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좀 특색이 있을 것 같고요. 경쟁력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 7시 30분까지 회사에 간다고 합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네요. 8시 30분 정도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환율과 종가 등. 그 다음에 선물한 대출 등 각종 기일 도래건에 대해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 마감이 이제 되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이제 연락이 오죠. 그런 것들 다 체크한다는 거죠. 9시가 되면은 이제 기업들, 이분은 이제 기업 금융할 때 일이네요. 기업들이 업무를 팩스나 인터넷 통해 신청하면 또 도중에 방문하는 기업 고객들도 응대하고요. 밥은 3교대로 드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5시까지는 일반 고객들을 체크하고요. 5시 이후부터는 이제 마감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셔터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한다는 거죠. 시제 계산도 하고 현찰은 얼마고 외환은 얼마고 등등의 업무.
그다음에 시세 계산 말고도 고객들이 부탁한 업무, 뭐 대출 신용장, 기업이니까 그다음에 서류 검토, 신용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나 세금 마감 업무 굉장히 바쁘죠. 또 이거는 철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 될 때는 굉장히 좀 바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뭘까요?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는 자기 돈도 아니지만 약간 갑이라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갑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의뢰 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상당히 수월하죠. 예, 그러니까 뭐 예금 받을 때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예금을 해주는 우리가 좀 갑이긴 한데 예, 은행은 뭐 당연한 듯이 받고 대출하러 갈 때는 좀 어떤 그런 건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자소서라든지 면접 때 어필하시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하시는 분이니까 좀 말씀하실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세일즈의 직무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거의 또 아까 말씀드린 거 찾아오잖아요. 대출해 주세요. 오히려 뭐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영업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은행과의 비교를 또 중소기업 금융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대마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대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영업 압박도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네요. 단점은 역시 세일즈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적 압박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적이 바로바로 드러나잖아요. 펀드를 몇 자를 팔았냐, 예금은 얼마를 예치했냐라는 것들,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한 압박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죠. 은행업 특성상 대체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ATM기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 퇴직을 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이 더욱더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창구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마만큼의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내부 이슈가 있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력은 대체될 거다. 그렇다고 다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크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금융 지원 잘 해줘서 창업 초기에 정말로 얼마나 이 돈이 필요해서 시드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종잣돈이 딱 필요한 기업에 잘 해줬는데 잘하는 거예요. 막 발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자, 행운의 커리어 패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분은 이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점에서 PF나 IB 같은 금융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기른다면 뭐 증권회사라든 다른 금융산업 쪽으로 좀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분이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핀테크는 다 아실 텐데 이제 테크핀이라고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핀테크는 이런 은행들이 IT 기술을 입힌다라고 보면요. 테크핀이라고 하는 것은 IT 기업들이 금융을 입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은행 하면 이제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카카오뱅크를 떠올리실 겁니다. 2년 만에 가입자 1,000만을 확보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카카오뱅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신한은행일까요?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테크핀이라고 하는 업체는요, 기술적인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플랫폼 기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금융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분처럼 이직은 거의 불능하고 그냥 그 은행에 있어야 된다. 가봤자 은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융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공부를 좀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냐? IT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자 신문을 봤더니 각 은행에서요. IT 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은행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혹시 은행원이신 분들은 똑같은 은행원을 이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IT 기술을 덧입히셔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은 다른 산업 쪽으로의 융합된 좀 더 디벨롭된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부분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PB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전통적인 부분들이고요. 저는 IT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외환 전문력 말씀해 주셨고요. 여신 심사형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오는 단점이 컸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난다. 이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에게 일일이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B2B가 사실 쉬워요. B2B는 내가 물건 팔거나 기술 팔거나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는데 B2C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맞게 다 일일이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누구나 되게 젠틀하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이렇게 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객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런 착각을 하고 본인이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지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좀 힘들었다는 거죠. 입사에 가장 크게 도움되었던 것은 말하는 것이나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무에 있어서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무는 인상 정말 중요합니다.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았을 때 고객이 친밀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외모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말투, 어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했던 동기들 다들 잘 웃는 긍정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제 간단하게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요? 이따 해서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금융에 필요한 역량 3가지. 첫 번째, 친화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다른 고객이 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고객들을 잘 맞출 수 있는 친화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지런하게 배우는 자세입니다. 은행업은 끝도 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해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배우는 자세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원은 결국 무엇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세일즈 면접을 보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은행업에 대해서 또 특히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개인금융에 필요한 역량 3가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신 것 같고요. 은행업이 뭐 하는 직무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점도 방문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일들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러분 금융업, 은행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직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